이게 22년도에 이제 3천 이게 지금 3천억 위안 정도 수준에서 이제 4천억 위안 정도 수준을 넘어설 걸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굉장히 성장이 많이 되고 있고. 자, 반갑습니다. 단타장이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단타장이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영상을 통해서는 지금 현재 80억에서 1000억으로 약 12배가량 성장이 전망이 되고 있는 기업 준비해 왔습니다. 지금 현재 AI라든지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뜨거운 이슈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대중들의 눈에서 살짝 벗어나 있는 주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주식 지금 고점 대비해서 반 토막 이상 났던 종목인데 지금 주가가 살짝 말아 올리면서 추세 전환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주가 역시도 고점 대비해서 반토막 이상 나 있는 주가고요. 여기에서 거래량을 바닥에서 무섭게 들어 올리면서 주가를 반등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 아니 이번 달부터 무섭게 급등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점쳐지는 종목 준비해 왔습니다. 자, 오늘 이 종목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설명드리기에 앞서서요, 여러분들 사랑에 힘입어서 지금 이 단타장의 유튜브 채널이 2200명 구독자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제가 물론 지금 굉장히 많은 구독자 여러분들을 모시고 막 굉장히 유명해졌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지만 좀 방향성을 좀 확고히 하고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수천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저를 따라오고 있는 만큼 앞으로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종목을 선정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이제 기업 분석을 해드릴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향후 이제 어떤 방향성으로 갈 거냐면은 종목을 이제 선정하는 데 있어서 지금 대중이 주목하는 주식인가, 주목하는 산업이나 주식인가, 요거에 대해서 이제 할 거고요. 근데 사실 지금 대중이 주목하고 있다라고 해서 매수해서 수익이 날 가능성이 있느냐는 좀 별개의 문제예요. 왜냐하면 대중이 주목하고 있는 산업이나 주식은 지금 핫해서 더 갈 가능성도 있고 빠르게 수익 날 가능성이 있지만 반대급부로 고점이라는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떨어질 때 강력하게 떨어져서 리스크가 좀 크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AI 로봇이나 그 다음에 2차전지, 전기차 이런 관련된 종목들은 굉장히 좀 거품이 껴있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하지만 대중들이 굉장히 궁금해하는 내용일 수 있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도 제가 분석을 해드리긴 할 겁니다. 그런데 좀 차이점을 두려고 그래요. 제가 기업 분석을 해드리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기업이나 섹터나 산업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리지만 제가 이거는 정말 내가 보기에 너무 괜찮아 보이는 주식이다, 내 투자 전략이나 매매 전략에 부합하는 주식이다 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그건 따로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현재 제가 괜찮게 보고 있는 주식입니다. 이거는 지금 굉장히 핫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기업 분석을 준비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매수해라 매도해라 이런 종목 추천이 아니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좀 인지를 하시고 나한테 좀 도움이 되는 내용, 정보만 여러분들이 쏙쏙 빼가셔가지고 투자 결정은 여러분들이 본인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업에 대한 설명만 해드리는 거니까 각자 그냥 정보만 잘 얻어가시고, 그리고 제가 또 장점만 얘기하지 않고 단점도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위험 요소가 있다, 이러한 장점이 있다라는 거를 좀 여러분들이 좀 빼먹을 거 딱 빼먹고 결정을 할 때 참고하는 정도로만 쓰시라라고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무슨 VIP방 운영하고 그런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 그냥 참고하는 내용으로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제가 준비해온 기업은 실제로 제 투자 성향에 맞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굉장히 저는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게 누군가의 투자 철학이 맞느냐를 우리가 눈여겨보고 따라가야 되거든요. 그럼 단타장인 당신의 이제 투자 철학은 무엇이고 어떤 철학에 부합했길래 오늘 기업이 괜찮냐? 저는 일단 저PER 종목을 좋아합니다. 저PER, 저PBR을 좋아하는데 특히나 저PER을 좋아해요. 그 다음에 정말 많이 얘기하는 ROE를 이제 많이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PER이 낮고 ROE가 높거나 높아질 걸로 기대되는 기업을 좋아해요. 그리고
차트가 바닥 대비해서 거래량을 동반해서 반등하기 시작하는 종목들을 좋아합니다. 이거는 선호한다라는 것이지 무조건 그런 기업만 본다라는 게 아니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걸 좋아한다. 그리고 미래 성장성도 물론 좋은데 지금 PER이 10배 이하, 다시 말해서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이거나 이제 10배 이하로 떨어질 걸로 기대되는 기업. 그게 그 이유가 가격이 떨어져서도 물론 좋겠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실적이 좋아져서 PER이 떨어질 걸로 기대되는 기업들을 훨씬 더 선호하는 편이에요. 그런 기업들 중에서 사업의 성장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괜찮다라고 하면 이제 선호를 하는데 오늘 거기에 해당되는 기업을 준비해 왔습니다. 지금 80억에서 1000억으로 해외 매출 비중이 굉장히 강력하게 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아무래도 환율적인 부분이나 국내에 좀 리스크 요인들이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해외 매출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기업들을 좀 눈여겨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기업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해온 기업은 노바렉스라는 기업인데요. 자,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먼저 차트부터 보여드릴게요. 어때요? 예, 고점 26,300원까지 올라갔던 종목이거든요. 26,300원에서 주가가 7,000원까지도 떨어졌어요. 3분의 1 토막도 더 났습니다. 그러니까 뭐 마이너스 70%도 더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한번 얼마나 마이너스가 됐는지 저랑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26,000원이면 대략 여기거든요. 네, 여기서부터 이제 26,300원 부근부터 주가가 떨어진 거예요. 여기서부터 26,300원 정도부터 주가가 떨어졌을 때 7,400원 정도면은 거의 마이너스 70% 정도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70%까지 갔다가 지금 26,000원에서 현재 주가가 한 뭐 12,000원 언저리거든요. 이 정도 수준이라는 거는 마이너스 50% 이상 난 상황, 반토막도 더 난 상황이에요. 반등을 준 주가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지금 현재 주가가 어떻게 되고 있죠? 예, 지금 좀 말아올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바닥 대비해서 급등을 한번 보여주고 눌림목 줬다가 같은 고점 또 저항 맞고 눌림목 줬다가 다시 반등하고 있는 자리. 지금 이 추세가 어떤 상황으로 보여지나요? 저점을 들어올리고 있고 같은 고점의 저항을 계속 맞고 있어요. 보통 이런 식의 패턴을 이렇게 한번 급등을 보여주고 이렇게 깃발 모양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같은 고점을 저항을 맞으면서 저점을 들어올리는 모습. 깃발 모양이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런 종목들은 이 깃발 모양의 요 꼭지점을 돌파하는 시점에 대세 상승을 시작하는 초입이다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노바렉스가 그런 차트를 만들고 있다라는 점. 요 고점 13,000원 구간을 뚫고 올라갈지는 아직은 봐야 되겠지만 충분히 뚫고 그 대세 상승을 시작할 만한 여력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준비해 왔습니다. 재무도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요. 지금 이번 연도 매출이 한 3,000억 정도 예상이 되고요. 내후년 정도 3,700억 전망합니다. 영업이익은 270억 전망해서 350억, 순이익은 220억에서 290억으로 전망합니다. 이게 지금까지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계속해서 이제 좀 준수한 상황이었고 특히나 매출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2018년도부터 25년도까지 매출은 매년 계속해서 이제 성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영업이익은 들쭉날쭉해요. 이건 제가 이따가도 리스크 요인에서 말씀을 드릴 건데 변동비 비중이 좀 큰 사업군에 속해가지고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이 좀 왔다 갔다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마진이 그렇게 많이 남진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리스크 요인으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겠는데 괜찮은 거는 부채 비율이 되게 낮습니다. 지금 지배주주 자본 총계 자체가 2,000억 정도가 되는데 부채가 740억이에요. 굉장히 재무 구조가 좀 안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제 돈을 벌게 돼가지고 내후년 정도 되게 되면 한 2,500억까지 지분 가치가 25% 정도 성장할 걸로 기대가 됩니다. 이것만 해도 굉장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채도 좀 늘리겠지만 부채 비율은 여전히 안정적일 걸로 보여집니다. 꾸준하게 이제 실적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기업이죠. 그럼 무슨 사업을 하길래 이렇게 돈을 꾸준하게 매출이 늘어나고 있고 순이익이라든지 부채 비율도 안정적이냐? 그렇죠. 보통 이런 기업들은 금융업에 종사하는 애들이 아니고 제조업 쪽에 속하는 기업들이 대부분 이렇습니다. 제조업 중에서도 어디에 속하냐면은 건기식을 판매하는 애들이에요. 제가 이제 보통 이거랑 좀 비슷한 유형으로 한국콜마라는 기업을 많이 예를 들어 드리는 경우가 많은데 애텀이라는 치약이나 뭐 이런 거 아시죠? 그 한국콜마가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많이 만들어요. 그래서 건기식, 건강기능식품이라고 얘기하죠. 거기에 해당하는 거를
이제 제조해주는 제조 담당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OEM, ODM 업체인데 이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OEM, ODM이 뭐냐 그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떤 A라는 기업에서 야 이거 이렇게 만들어줘 라고 해가지고 그대로 그냥 요청한 대로 만들어주기만 하는 거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럼 이렇게 만들자 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차이예요. 자기가 직접 설계하고 개발해가지고 제품을 만들어내는 기업이냐 아니면은 그냥 다 이미 개발이나 그런 건 기업에서 완료해서 그냥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하면 그냥 시키는 대로 만들기만 하는 기업이냐 그 차이예요. 어쨌든 생산 공장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OEM, ODM이라는 거는. 그래서 노바렉스가 좀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글로벌 기업에다가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들을 이제 보여드릴 건데 지금 뭐 국내도 마찬가지고 글로벌적으로 이제 뭐 연착륙이 될 거다 그러면서 좀 괜찮아질 거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계속해서 좀 찜찜한 부분은 있어요. 뭐 올해 연말에서 내년 연초에 좀 한번 크게 급락을 보여줄지도 모른다라는 리스크가 존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출액 구성이 23년도 전망이 수출 비중이 24%였는데 지금 수출이 거의 1000억대로 12배가량 증가하다 보니까 원래 내수가 훨씬 많았는데 내수 비중이 줄고 수출 비중이 늘었습니다. 근데 이게 내수가 안 좋아졌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수출이 엄청나게 올랐어요. 수출 매출이 엄청나게 증가해가지고 이 파일을 장악한 겁니다. 내수도 조금 뜨뜨미지근한 건 맞는데 뭐 내수가 그렇다고 뭐 엄청나게 죽거나 뭐 그런 수준은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지금 수출이 엄청나게 증가돼서 이렇게 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바렉스 해외 매출액 추이 전망을 보시게 되면은 뭐 22년, 21년 이때만 하더라도 뭐 330억 이때 이제 뭐 80억 요 정도 수준이었는데 한 80억 정도 전망이었거든요. 21년도만 해도. 근데 작년에 이제 뭐 330억으로 늘어나고 올해는 700억 전망이고 내년 1000억 전망. 그리고 무려 내후년에는 해외 비중 이제 매출만 하더라도 1300억 전망입니다. 80억에서 1300억으로 껑충 뛰는 거죠. 사실 23년도는 올해는 다 갔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볼 필요가 없고요. 내년 내후년이 어떻게 될 거냐가 중요한데 1000억 그리고 1300억으로 이제 성장 전망이 된다는 겁니다. 예, 이거 뭐 거의 한 12배 정도 뛰는 거죠. 엄청나게 지금 해외 매출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 그래서 해외 매출 비중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일반적으로 건강기능식품이라는 이런 사업을 구가할 때 요거를 이제 진행을 시킬 때 우리가 고시형 원료로 이제 진행을 하느냐 개별 인정형 원료로 진행을 하느냐 차이가 있어요. 이게 무슨 차이인가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이게 건강기능식품이 이 고시형이랑 개별 인정형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근데 이 개별 인정형 원료를 좀 더 좋게 쳐줘요. 이게 무슨 개념이냐면은 이게 조금 특허 개념입니다. 우리가 이 원료에 대해서 특허가 있어 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원료에 해당하는 거에 대해서 뭐 연구개발이나 뭐 식약처 인증을 받는 회사가 이 개별 인정형 이 원료에 대해서 독점권을 가집니다. 뭐 영원히까지는 아닌데 한 일정 기간 동안은 니네만 이거를 팔 수 있게 해줄게. 독점권을 인정해줄게. 원래 사실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독점이라는 거에 대해서 엄청 민감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이나 이런 애들 독점법 이러고 가지고 엄청나게 두드려 패지 않습니까? 근데 야 이건 니네가 개발한 건데 일정 기간 니네가 독점하는 건 인정해줄게. 독점을 인정해준다는 거예요. 이거는 엄청난 메리트거든요. 근데 이 개별 인정형 원료가 국내 최다 수준으로 보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얘네가 마진도 훨씬 더 많이 남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게 고시형 원료거든요. 녹차 추출물 이런 거 유명하죠. 근데 뭐 잔티젠, 핑거루트 추출분말 이런 것들이 지금 개별 인정형 원료로 어때요? 톤당 3억 5,700만 원, 뭐 1억 9,300만 원 이런 식으로 훨씬 더 이제 매출에 기여하는 부분이 크다. 돈이 더 많이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건강기능식품을 만들 때
이거는 뭐 건강에 좋아요. 솔직히 건강에 좋다는 거 비타민C 만들어도 건강에 좋은 거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죠? 근데 훨씬 더 건강에 좋고 효율이 좋은 제품들은 만들기가 어려워요. 고시형 원료랑 개별 인정형 원료들이 있는데 경쟁 강도가 굉장히 좀 높은 축에 속하는 게 고시형 원료입니다. 이게 경쟁 강도가 왜 높겠어요? 쉬우니까 그래요. 개별 인정형 원료는 어려우니까 이 경쟁이 치열하지가 않아요. 애초에 어려운 건 경쟁이 치열하지가 않습니다. 진입장벽이 높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여기서는 훨씬 더 경쟁력이 있는 사업을 진행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독점을 해가지고 진행할 수 있는데 무슨 경쟁이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경쟁력이 있는, 다시 말해서 다른 애들하고 경쟁력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유리한 고지에 있는 게 개별 인정형 원료인데, 한국에서는 이게 지금 제일 많아요. 노바렉스가 40건으로. 굉장하죠? 그러니까 한국 1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개별 인정형 원료 수준에서는. 그리고 지금 국내 보유 인증도 이렇게 뭐 FDA부터 해서 쭉 특허를 따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얘네가 지금 해외 매출 비중이 엄청나게 올라가게 된 그 이면에는 중국 건강기능식품, 중국 건기식 시장이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게 22년도에 이제 이게 지금 3천억 위안 정도 수준에서 이제 4천억 위안 정도 수준을 넘어설 걸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굉장히 성장이 많이 되고 있고, 지금 중국 30대 소비자 선호 건기식 효능에서는 뭐 미용 피부 관리도 있겠지만 면역력 강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아시겠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슬슬 연령대가 조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굉장히 젊은 국가였는데 조금 이제 나이가 들기 시작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국가들 특징이 이런 건기식들을 건강에 좋다는 걸 굉장히 많이 찾습니다. 또 중국 사람들 이런 건강에 좋다라 하면 다 먹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그래서 지금 이런 건기식 수요가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만 해도 여러분들 지금 이 건기식 수요 자체가 이렇게 엄청나게 올라간 데는 그다지 오래되지 않았거든요. 이게 좀 노령화되고 국가가 좀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지어 우리나라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중국은 인구가 엄청 많잖아요. 엄청 많은 인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건기식 시장에 어마무시한 이제 영향력을 구가하게 될 거다, 영향력을 미칠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이 노바렉스 조금 리스크 요인으로 보는 게, 지금 보시게 되면 16년도부터 뭐 22년도까지 크게 바뀌지 않고 있는데 90% 이상의 이제 이 원료 비중을 차지하는 게 변동비거든요. 다시 말해서 고정비는 리스크 요인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냥 매번 그냥 고정적으로 따박따박 나가는 돈이기 때문에 뭐 크게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고정 비용이 물론 높은 거는 좀 좋은 건 아닌데, 우리가 예측 불가능한 영역을 리스크 요인으로 보거든요. 근데 이 변동비는 예측할 수 없고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인데,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 90%를 넘어간다라는 거는 상황에 따라서 뭐 실적 측면이나 이익 측면이 많이 꺾이거나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걸 뜻해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리스크 요인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좋다 안 좋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리스크라고 하면 여러분들 무조건 안 좋은 거라고만 생각하는데, 예측 불가능한 영역을 우리가 리스크라고 보통 얘기해요. 그래서 얘가 변동비가 갑자기 이제 쭈그러들면은 이익이 엄청나게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변동비가 올라가면 이익이 갑자기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아질 수 있는 요인이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안 좋아질 수 있는 요인이다. 예측 불가능의 영역이 좀 넓다라는 거, 투자에서는 이걸 가장 안 좋게 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리스크 요인으로 말씀을 드린다라는 점 인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노바렉스를 보게 되면, 사실 지금의 이 기대감을 놓고 보고 현재 시가총액이 2천억대 초반, 2180억 정도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해 보면, 저 PER, 저 PBR이라는 점을 감안해 보고, PBR은 내후년 이제 1배수 아래로 떨어지고 0.87배 수준으로 지배주주 지분보다도 시총이 떨어질 걸로 예상이 돼요. 그리고 벌고 있는 돈 대비해서 PER 7.5배 수준까지 떨어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역시나 이제 ROE도 두 자릿수 수준으로 계속해서 이제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측면을 고려했을 때는 ROE 두 자릿수인데 PER, PBR이 저평가다.
PBR 1.0 아래, PER 10배 아래, ROE는 두 자릿수. 이런 기업이 차트에서 바닥 뚫고 아주 저가 수준에서 거래량을 동반해서 들어올리고 있다. 모든 부분들이 맞물리고 있다. 저는 매수한다면 지금 정말 뜨거운 섹터들도 좋지만 나는 바닥에서 실적 성장을 기반으로 지금 턴어라운드를 하는 기업을 매수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대중들에게 주목받고 있진 못하지만 무섭게 바닥에서 올라갈 만한 이런 노바렉스 같은 기업을 주목해보는 게 좋겠다라고 조언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투자 결정은 여러분들이 내리시는 거겠지만 저는 앞으로도 이런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 여러분들께 지금 추세 타고 강력하게 올라갈 만한 단기 급등을 노려볼 만한 단타장인의 이름에 걸맞는 종목들 여러분들께 앞으로도 많이 소개해 드릴 테니까요. 아직까지도 여러분들 구독 버튼을 안 눌러주신 분들이라면 이제까지의 단타장인 채널과 앞으로의 단타장인 채널은 급이 다를 거다. 엄청난 잭팟 대박 종목들을 이제부터 분석해 드릴 거기 때문에 아직도 구독 안 눌러주신 분들은 당장 구독 눌러주시고 알람 버튼도 눌러주셔가지고 혹시라도 여러분들 급등주 못 받으셔가지고 뒤늦게 매수하는 일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자 2200명에서 여러분들 사랑에 힘입어서 3000, 4000, 만명, 10만명까지 쭉쭉 달려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단타장인 유튜브 채널의 모토,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 저도 돈을 번다라는 모토로 앞으로도 정진해 나가겠습니다. 구독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돈 되는 영상, 여러분들께 도움되는 정보 들고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단타장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박 나세요, 여러분들.